시와 수필과 음악과 꼭 많은 꽃을 피워야 하는 게 아니다. 한 송이의 꽃만 피어도 된다. 꼭 사랑을 많이 해야만 하는 게 아니다. 그냥 가만히 작은 사랑만 해도 된다. 단 하나의 꽃으로도 나무가 아름답듯이 한평생 한 사람만 사랑해도 꽃같이 아름다운 생이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정연복님의 꽃과 사랑으로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박희옥입니다. 자기가 피고 지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또 함께 슬퍼하는 길손이 하나만 있어도요, 들꽃들은 행복하다라고 합니다. 넓은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작은 들꽃 하나와 같은 나의 목숨꽃이 지는 날에도요, 진심으로 울어줄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들꽃 같은 영혼의 단 한 사람만 곁에 있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많은 꽃은 피우지 않아도 단 하나의 꽃으로도 아름다울 수 있다고 말하는 이런 꽃들처럼 그 꽃들이 참 어울리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초대 손님과 함께요, 좋은 시 감상하시면서 조금은 여유로운 주말 맞이해 보시지요. 잠시 후에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때론 바쁜 하루 일과를 등 뒤로 돌리고 발길 닿는 대로 걸음을 옮기다가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다 보면은 코끝이 찡한 것을 느끼지.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문득 뒤돌아보면 가슴 아픈 일들도 즐거운 추억도 빛바랜 사진처럼 옅어만 가고 짙은 향수만을 느낄 뿐이야. 거리에 네온이 반짝거리듯 잠깐 동안 눈 앞에 떠올라. 거리에 바람이 스쳐 지나듯 이내 가슴에 사라져버리는 내가 지금껏 걸어온 지기는 흩어진 발자국만 가득하고 내가 이제 걸어갈 저기는 텅 빈 고독으로 가득하네. 때론 바쁜 하루 일과를 등 뒤로 돌리고 발길 닿는 대로 걸음을 옮기다가 고개 들어 하늘을 바라다 보면은 코끝이 찡한 것을 느끼지. 거리에 네온이 반짝거리듯 잠깐 동안 눈 앞에 떠올라. 거리에 바람이 스쳐 지나듯
내 가슴에 사라져버리는 내가 지금껏 걸어온 이 길은 흩어진 발자국만 가득하고 내가 이제 걸어갈 저길은 텅 빈 고독으로 가득하네. 하루 이틀 사흘 지나고 문득 뒤돌아보면 가슴 아픈 일들도 즐거운 추억도 빛바랜 사진처럼 옅어만 가고 짙은 향수만을 느낄 뿐이야. 짙은 향수만을 느낄 뿐이야. 내가 걸어온 이 길은 짙은 향수만을 느낄 뿐이야. 흩어진 발자국만 가득하고 짙은 향수만을 느낄 뿐이야. 내가 걸어갈 저길은 짙은 향수만을 느낄 뿐이야. 텅빈 고독으로 가득하네. H마트와 함께하는 어린이날 특가 세일. H마트에서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각종 과자류를 파격가 세일 판매합니다. 경기미 현미 15파운드 8불 48전, 농심 짜파게티 박스 11불 98전, 삼양 컵라면 박스 3불 98전, S&B 골든커리 2불 78전, 청정원 순창 쌀고추장 1kg 4불 98전, 한상 치즈불닭 만두 1불 98전, 주류세 없는 좋은데이 과일 소주 4종 2불 98전, 오리온 초코파이 1불 98전, 농심 양파링 98전, 고래밥 2개 1불, 청정원 홍초 6불 78전, 신선한 정육 코너, USDA 초이스 생 LA 갈비 파운드 8불 98전, 1등급 속꼬리 파운드 7불 48전, 내추럴 생삼겹살 파운드 4불 98전, 싱싱한 해산물 코너, 싱싱한 갈치 파운드 3불 98전, 건조 G4 파운드 8불 98전, 싱싱한 머리새우 파운드 5불 98전, 수박 파운드 48전, 고향 꿀참외 박스 14불 98전, 딸기팩 3불 98전, 파 5단에 1불, 시금치 단에 88전, 그레이 호박 파운드 48전 등 빅빅 세일. 쇼핑의 즐거움은 정직한 H마트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지갑을 놓고 왔네. 저 커피값 좀 대신 내주시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2018년부터 우리 임금 인상되는 거 알고 계시죠? 아니요. 정말이에요? 네, 1월 1일부터 워싱턴주 최저임금이 시간당 12불 50전으로 올랐어요. 농장일도 마찬가지고요. 자세한 사항은 866-219-7321 LNI 주정부 노동국으로 전화하세요. 와, 지금 바로 전화해야겠어요. 866-219-7321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커피 살게요. 조직적으로 운영되는 CDS POS 전담팀은 발빠른 현장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문 인력의 CDS POS 전담팀은 해커들로부터 고객님의 POS를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CDS는 창사 22주년을 맞이하여 POS 특별 분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서비스부터 고객님의 비즈니스에 꼭 맞는 모바일 마케팅 M&M 서비스까지 CDS는 전통과 신용의 조화를 이루며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고객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로 더욱 질 높은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Always your partner. CDS. 문의 전화 1800-371-5109 1800-371-5109 전통과 신용의 CDS. 어린애가 글을 알아야 영어를 하나? No, 그럼 문법을 알아야 영어가 되나? no. 그렇습니다. 영어 교육 잘못돼도 정말 잘못됐습니다. 이제 영어 빨리 배우기 건마태 라디오가 영어 교육을 바로 잡습니다. 작은 라디오 하나로 영어를 정복하십시오. Is the delivery guaranteed in 5 days at the latest?
It's not guaranteed, but it generally arrives within that time frame. 이렇게 쉽게 배울 수 있는 걸 너무 힘들게 배운 것 같네요. 영어 공부도 하고 라디오도 듣고 녹음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음질이 깨끗해요. 예, 힘 안 들이고 그냥 따라만 해도 쏙쏙 느는 것 같아요. 너무 자꾸 예뻐요. 언제나 어디서나 갖고 다닐 수 있어서 편리해요. 새로 나온 건마태 영어 라디오 교재를 포함해서 정가 499불인데 오늘 한 세트에 99불에 공급하겠습니다. 253-234-7004번입니다. 신기한 건마태 영어 라디오, 영어 빨리 배우는 라디오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인터넷 숫자로 8282 라디오닷컴 8282 빨리빨리 라디오닷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가슴을 파고드는 라디오 한국 광고, 매시간 전해지는 라디오 한국 광고, 합리적인 비용의 라디오 한국 광고, 최상의 광고 효과 라디오 한국 광고. 이제 여러분의 사업에 라디오 한국이 함께하겠습니다. 시와 수필과 음악과 박희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초대 손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요. 개인 목소리로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로서리를 22년째 네 곳에서 하고 있고요. 2004년도부터 그로서리 협회 이사장으로 봉직하고 있는 황국입니다. 안녕하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황국님은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라디오 나와가지고 좀 더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아유, 예. 다행입니다. 예. 황국님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은 봄이니까 동생들하고 같이 산에도 가고, 그러니까 매주 토요일은 산에를 가거든요. 그 재미로 지내는 것 같아요. 그 재미가 쏠쏠하신 것 같아요. 네, 쏠쏠합니다. 주말마다 이 취미생활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취미생활을 같이 하려면 마음에 맞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또 시간도 같이 맞아야 되고 뭐 나 혼자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하고 다 맞춰야 되는데 항상 그 그룹이 있으신 것 같아요. 예, 다행히도 동생들이 각계 살아서 또 취미가 비슷해서 같이 어울리는 것이 맞아요. 그래서 얼마나 고마운지 동생들한테. 많은 분들이요. 이렇게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어도 다 멀리 떨어져 살잖아요. 첫째는 그런 문제 때문일 거예요. 네. 근데 황국님은 참 그런 면에서는 정말 행운하시네요. 예, 복을 받은 거죠. 네. 그래도 형제들끼리 뭐 취미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같은 취미를 가진 형제분이 또 주위에 계시니까 참 부럽습니다. 제가 이렇게 산행을 본격적으로 한 데가 한 4년 됐는데 4년 동안 매주 가다시피 했으니까 꽤 많은 곳을 갔다고. 그렇죠. 봐야죠. 일주가 52주를 치면 4주니까 약간 한 200곳? 와, 대단하십니다. 같은 것을 겹친 경우도 있으니까 그렇군요. 꼭 그렇지는 숫자는 좀 적을 수 있어요. 그러면요, 산마다 다 다르잖아요. 산에서 느끼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해도 힘들어도 올라가고 나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고 또 어떤 때는 좀 피곤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갔다 오고 나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뭘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산을 다니시면서 어떤 산이 가장 좋으셨어요? 어떤 산이 가장 좋았느냐. 그걸 꼭 참 뽑기가 좀 다른 산들한테 미안해서 안 뽑을래요. 왜냐하면 그 산마다 올라갔을 때 그 기분 느낌이 다 새롭기 때문에 레이크시먼 쪽에 저 셰일턴 쪽에 가면은 마운틴 일레노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도 괜찮고 몇몇 곳이 괜찮은 곳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가니까 그걸 비교하는 자체가 조금 덜어는 힘들어요. 산을 다니시다 보면요. 왜 산을 가려면 또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력도 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산에 가시려고 하면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일단 몸이 어느 정도 되면 그냥 출발하시면 돼요. 안 가고 나서 힘들다고 하지 말고 그냥 출발하시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게 산이에요. 네, 오늘은 이제 우리 황국님 좋아하는 애송 씨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해 주실 건데요. 네. 제일 처음 애송 씨 어느 거 준비하셨어요? 예, 이혜님의 4월의 시를 네. 골랐습니다. 이혜님의 4월의 시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4월의 시)
이혜인. 꽃무더기가 세상을 삽니다. 고개를 조금만 돌려도 세상은 5만 가지 색색 고운 꽃들이 자기가 제일인 양 활짝 피었답니다. 정말 아름다운 봄날입니다. 새삼스레 두 눈을 볼 수 있어 감사한 마음이고 고운 향기를 느낄 수 있어 감격하며 꽃들이 가득한 4월의 길목에 살고 있음은 감동입니다. 눈이 짓무도록 이 봄을 느끼며 가슴이 터지도록 이 봄을 즐기며 두 발이 부르트도록 꽃길을 걸어봅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닌데 내년 봄은 너무 멀지요. 오늘 이 봄을 사랑합니다. 오늘 곁에 있는 모두를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4월의 문을 엽니다. 잘 들었습니다. 4월의 시. 왜 이 시를 소개하려고 하셨어요? 이 시인님 시가 참 보통 편하고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시만 따라가도 편안하게 봄이 오는 것 같아서 이 시를 이런 감상으로 저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나누면 조금이라도 전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디언들은요, 이 4월을 얼음이 풀리는 달이다라고도 하고요. 생의 기쁨을 느끼는 달이다라고 했다는데요. 그리고 한국님에 있어서 4월은 어떤 달일까요? 사실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두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본다면 내 삶의 이 시기는 지나온 시간들은 어떻게 지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은 제가 이제 잔을 많이 접하고 싶어하고 이웃과 어울리고 싶어하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요즘 같이 이렇게 봄이 익을 때는 주변을 자주 가는 편이죠. 산에도 가지만 가끔 공원에도 나가고 그래요. 이 현대인의 불행은 소통의 부재에 있다라고 하거든요. 이 시에서처럼 이 4월이 돼서 감사하고 아름다운 날이고 또 꽃길을 걸어보고 싶고 곁에 있는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요. 어떠세요? 우리 황국님 이 4월을 맞아서 평소에 마음속에 담은 말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하십니까? 저는 가능하면은 많이 표현하고 살려고 하고 이웃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많이 하는 편이라고는 생각해도 그래도 부분이 소통이 아닌 되는 쪽이 있더라고요. 아들하고 안 된다든지 협회 일을 하다 보면 툭 터놓고 얘기했으면 좋겠지만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나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생각이 있을 때는 편안하게 서로 주고받고 그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그쪽 문제지만 내 마음에 있는 얘기는 해야 되는데 상대가 어떻게 나올지 그게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 같아요. 마음에 있는 말을 하고 나면 그 관계가 깨질까 봐 그 관계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경우도 참 많이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해서 실수를 해서 상대가 나빠졌다고 해도 가슴에 담고 있지는 못해요. 일단 내 마음이 편하자고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네. 근데 그 대화의 법칙, 그러니까 뭐 법칙이라고까지는 뭐 아니더라도요. 대화를 잘하는 법, 이렇게 해서 요즘 글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렇죠. 거기서 딱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저를 주저하게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말을 하고 나서 이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하고 말을 하라. 그런 그 기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현대인의 불행은 이 소통의 부재에 있다라고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당연히 상대가 나올 반응은 생각 안 할 수는 없죠. 그 수위를 얼만큼 잘 조절하냐 게 사람들의 기술이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걸 잘 못하는 편인 것 같아요. 이 관계를 회복이 참 중요하고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일단 어떤 일이 닥치면 감정적이 돼요. 특히 한국 분들이 저부터도 템포가 좀 빠른 편이니까. 그러니까요. 먼저 올라오니까. 네. 그걸 좀 고치면 좀 더 관계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노력해야죠. 네. 4월의 시 이혜인님의 4월의 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황국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이 나
내가 괜찮을까요? 그대가 한 그 인사처럼 그래 그대 눈 가린 채 모르는 척 떠나는 게 차라리 편할 테죠. 변할 수도 있는 거겠죠. 저 바람도 매일이 다른데 그래도 이 세상이 살고 싶단 행복을 준 건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잊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대처럼 나도 변하겠죠. 하지만 그날까지 내가 어찌 살아낼까요? 벌써 그댈 보고 싶어요. 사랑이 날 또 아프게 해요. 사랑이 날 또 울게 하네요. 그렇게 사랑했던 추억마저 잊어달라며 사랑은 잔인하게 떠나가네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요. 아프게 하네요. 떠나네요. 다시는 못 쓰게 된 내 가슴은 이렇게 아픈데 사랑은 꿈을 깨듯 하루하네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네요.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황국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끼시는 애송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이번에는 이수인님의 봄날의 수다. 봄날의 수다. 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봄날의 수다. 이수인. 봄날의 색상은 왜 그렇게 풋풋한지, 봄날에 피는 꽃들은 왜 그렇게 화사한지, 봄날에 부는 바람은 왜 그렇게 감미로운지, 산가들의 기분 좋은 수다처럼 퍼지는 봄, 바람, 햇살, 아기의 웃음꽃 같은 꽃들, 온 천지가 조곤조곤
수다스럽다. 잘 들었습니다. 봄날의 수다. 이 시를 듣다 보니까요. 굉장히 경쾌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네요. 들판에 그냥 나간 기분. 네. 어린아이 데리고 그냥 들판에 나가 있는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 하늘이 개거나 흐린 건 자연의 일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핸들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마음이 개거나 흐린 건 우리가 좀 어느 정도는 관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봄날의 수다 참 마음을 개게 만드네요. 예. 따뜻하고 어린아기처럼 이렇게 산뜻한 그래서 이 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황국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이 참 좋다. 올레음도 참 좋다. 살랑대는 머릿결 사이로 너의 눈망울이 예쁘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바람 불면 부는 대로 두 눈 감고 날아가. 두 팔 벌려 하늘 보며 내겐 소중한 너를 부르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언제나 내 곁에서 따스한 미소 짓는 네가 고맙다. 햇살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네가 있어 참 좋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황국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마음에도 다양한 계절이 있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먹은 마음인데도 이 천차만별이잖아요. 그럼 시시각각 달라지죠. 네, 만약에 우리의 마음을 계절로 친다라고 하면 지금 어느 계절에 살고 계십니까? 제가 살면서 주변을 가장 느끼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글쎄요. 지금 봄이니까 5월에 살고 있다고 해야 되겠죠. 주변을 접하고 사신다라는 말씀이 참 인상적이에요. 주변을 접하고 산다. 어떻게 보면 주변의 모든 일을 다 관여한다라고 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과 친하게 지려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느 편이십니까? 두 개 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계절이 바뀌거나 그러면 계절이 흐르듯이 인생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인데, 내가 특별하지 않는 한, 특별하다고 해도 흐름을 그냥 같이 묻어갈 수 있으면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원하지 않게 누구한테나 어울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흐르는 강물처럼 그런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나네요. 그 흐르는 물처럼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요. 이 흐르는 물 속에서 가끔은 바위도 만나고 또 가끔은 폭풍도 만나고, 그래서 이 흐르는 물이 다 바다로 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말하자면 다른 쪽으로 바꿔서 말한다고 하면 우리 세워놓은 목표라는 것이 다 완성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듯이 자연의 흐름이 그러니까 아마 우리의 목표도 가끔은 무언가에 부딪혀서 바위와 부딪히든 나무와 부딪히든 그렇게
빗나가기도 하는 것 같아요. 누구나 그런 것 같아요. 칭찬은 좋아하면서 잔소리는 듣기 싫어하는 게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는요, 이게 칭찬만 하면서 살려고 하는데요. 아직 연말이 안 된지라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마음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달라지겠죠.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황국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어느새 겨울 지나 봄이야 여전히 난 너 앞에선 돌이야 난 아직 이게 믿기지가 않지만 내 왼손은 지금까지도 너의 향기가 미묘하게 흘렀던 분위기에 아직까지 난 가까스로 숨쉬네 무대 위와는 다르게 네 눈을 피해 고개를 돌렸던 내 모습에 한숨 쉬네 오랜만에 느껴지는 이 떨림이 날 단순하게 만들어 딱 너만 아는 거리지 다 고쳤다고 생각했던 버벅임이 또 도져서 준비했던 말을 잊어버리지 난 주워 담지 못할 말은 절대 안 해 원하는 걸 말해봐 널 위해서만 할게 너 빼곤 다 색칠할 수 있어 까맣게 천천히 갈게 조금 더 가까워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아직까지 향기가 짙네 발걸음이 가벼워 집에 가는 길엔 더 가까워질 너와 나를 상상하는 내 모습이 오글거려 몸서리치네 머릿속이 하얘지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날씨 얘기만 반복하게 돼 오로지 난 너 하나 때문에 다른 것들에게 무감각하게 돼 정적이 만드는 긴장감은 오히려 설레어 나를 미소 짓게 만들어 모른 척하려 했던 네 옆에 남자들은 흐릿했던 내 눈앞에 불을 켜게 만들어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고 다시 돌아온 그토록 기다렸던 봄 움직이지 못하도록 잡고 있고 싶어 날 더 느낄 수 있게 안고 있고 싶어 우연히 내게 오나봐 봄 향기가 보여 너도 같이 오나봐 저 멀리서 네 향기가 설레는 코끝에 나의 입술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봄 I love you so I love you 너무 쉬운 걸 그래도 나 참고 있을게 난 여자이니까 하루 더 기다려 바보야 내게 말해봐 네 마음도 보여 갖고 싶다고 해봐 더 이상은 감추지 마 어느새 내 앞에 이제 내 앞에 괜찮은 느낌 이 떨림 나도 몰래 우연히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황국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요. 아끼시는 애송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번엔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이번에는 김태인의 5월. 5월. 네, 드디어 이제 5월입니다.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5월) 김태인. 저 귀여운 햇살을 보세요. 애교 넘치는 강아지처럼 내 몸을 핥고 있네요. 저 영롱한 햇살 보세요. 신명랑 개구장이처럼 강물에서 미끄럼 타고 있네요. 저 능청스런 햇살 보세요. 토닥이며 잠재우는 엄마처럼 아이에게 자장가를 불러주네요. 저 사랑스러운 햇살 보세요. 속살거리는 내 친구처럼 내 가슴에 불을 지르네요.
잘 들었습니다. 5월. 5월이 되면 궁금한 게 있어요. 5월은 봄일까요? 여름일까요? 저는 당연히 봄이라고 대답할래요. 이유가 있으세요? 예, 딱 봄이니까. 피처들 선생의 그 5월이라는 시를 보면 내 나이를 세워 무엇하리 나는 5월 속에 살고 있다라고 하셨는데요. 황국님도 지금 5월 속에 살고 계신 거죠? 예, 살고 있습니다. 5월 김태인 시를 소개를 해주셨는데 왜 이 시를 소개하려고 하셨어요? 5월이 조금은 봄이 막 지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양하게 표현하잖아요. 사람이 놓여진 위치에 따라 상황에 따라서 그 표현을 다양하게 하는데 김태인님이 본 이 봄은 어떨까? 흐름이라는 거를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누군가의 시를 통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 게 5월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요. 햇살이 5월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속살거리는 내 친구처럼 내 가슴에 불 지르네요. 라는 시 참 마음에 듭니다. 이 5월은 여행하기 참 좋은 계절이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때 여행을 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당연히 공감이 됩니다. 여행을 통해서 바쁜 일상을 떠나서 내 생활 전선을 떠나서 약간 휴식을 갖는 게 여행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면은 여행을 통해서 여행을 가면서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 통해서 살아가는 소식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거를 편안하게 본다든지 즐긴다든지 아니면 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서 조용히 내가 살아온 시간들이 어땠나라고 돌아볼 수 있는 시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를 봐서는. 그래서 네. 여행은 글쎄 자신을 돌아보는 시기라는 게 맞는 편인 것 같아요. 황국님은 이제 산을 매주 가시니까 산에 가셔서 자신을 찾는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매주 가니까 매주 찾기는 좀 그렇죠. 그렇군요. 황국님에 있어서 산이란 어떤 곳일까요? 산이란 내 생활이다. 생활이다. 띄워놓고 생각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날 가면서 특별히 얻어지는 거는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연에 동화되어 있어서 거기를 안 가고는 안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어쨌든 토요일만 되면 산을 가요. 산이 부르네요. 네. 그래서 그런지요. 황국님은 정말 예전과 똑같으세요. 벌써 제가 황국님을 알고 지낸 지가 오래됐는데요. 처음에 황국님 만났을 때 모습하고 또 지금 제 앞에 계신 모습하고 전혀 달라진 것 같지가 않은데 아마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습니다. 네. 근데 앞에 계신 진행자님도 별로 변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칭찬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주고받는 거. 그래서 참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시와 스필과 음악과 황국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애성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이번에는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이번에는 5월의 느티나무. 5월의 느티나무.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올해 느티나무 복효근. 어느 비밀한 세상에 소식을 누설하는가. 더듬더듬 이 세상 첫 솥감을 발음하는 연초록 저 연초록 입술들. 아마도 지상의 빛깔이 아니어서 저 빛깔을 사랑이라 부르지 않는다면 초록의 그늘 아래 그 빛깔에 취해선 순한 짐승처럼 설레는 것을 어떻게 다 설명한다냐. 바람은 살랑이 일어서 햇살에 부신 푸른 바람 개호들 그리움으로 익지 않는다면 내 아득히 스물로 돌아가 옆에 앉은 여자의 손을 은근히 쥐어보고 싶은 이 푸르른 두근거림을 무엇이라고 한다냐. 정령 이승의 빛깔은 아니게 표현하는 5월의 느티나무 초록에 젖어 어느 먼 시절에 가갸 거결을 다시 배우느냐. 어느새 중년 아내도 새로워져서
오늘은 첫날이겠지. 첫날 밤이겠지. 잘 들었습니다. 5월의 느티나무. 저는 이 복효근 시인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이거든요. 근데 왜 이 시를 소개하려고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복효근 시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서 과연 복효근 시인은 이 봄을 어떤 모습으로 바라봤을까라는 생각에 그냥 무조건 들고 나왔습니다. 네. 가장 좋아하는 귀절이 있다면 어느 귀절을 소개해 주시겠어요? 더듬더듬 이 세상 초성을 바람하는 연초록 입술들. 아마도 지상의 빛깔이 아니어서 저 빛깔에 취해서 순한 짐승처럼 설레이는 것을 다 어떻게 설명한다냐. 난 그 귀절이요. 네. 왜 그 귀절이 그렇게 좋으셨어요? 봄에 자주, 제가 산에도 가지만 자주 이렇게 공원에도 가는 편이거든요. 그럼 봄에 오면서 그 나무에서 움이 튀기 시작하면서 그 변하는 그 색깔이 순간순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는 게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저런 변화를 사람이 감히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왠지요, 이 5월의 느티나무, 이 제목이 주는 그런 부담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5월의 느티나무 밑에 앉아있으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것 같은데요. 느티나무 하면은, 동구 밖에 이렇게 집안, 동네를 들어오는 어구에 있는 큰 느티나무를 먼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저 나무는 얼마나 많은 사연을 갖고 있을까? 그럼 내가 살아가는 데는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 내 앞에 있는 지나간 어떤 사연을 갖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 황국님께서는요, 이렇게 공원에서 이 느티나무 밑에서 인생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셨어요? 생각을 하다가 말아요. 깊이 생각해 보니까 글쎄 살아가는 자체가 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론을 안 짓기로 했어요. 그냥 사는 거다. 네. 그냥 현재 충실하면 그것이 모여서 인생이 되는 것이다. 예. 5월의 느티나무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황국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봄이 왔네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때 향기 그대로, 그때가 앉아 있었던 그 벤치 옆에 나무도 아직도 남아있네요. 살아가다 보면 잊혀질 거라 했지만 그 말을 하며 안 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때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다시 봄이 왔네요. 그대 없었던 내 가슴 시렸던 겨울을 지나 벚꽃잎이 피어나듯이 다시 이 벤치에 앉아 추억을 그려보네요. 사랑하다 보면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그 시간마저 사랑이란 걸 이제 알았어.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바로 알았지. 그대여 나와 함께 해줘 이 봄이 가기 전에. 우리 그만 참아요. 이제 더 이상은 망설이지 마요. 아팠던 날들은 이제 뒤로 하고 말할 거예요. 그대여 너를 처음 본 순간 나는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우리 황국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제가 끝으로 한 편만 더 애송시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시 준비하셨어요? 예,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오광수님의 5월을 드립니다. 5월을 드립니다. 뭐 저야 뭐 주시면 받죠. 먼저 낭송을 부탁드립니다. 오월을 드립니다. 오광수. 당신의 가슴에 빨간 장미가 만발한 5월을 드립니다. 5월엔 당신에겐 좋은 일만 생길 겁니다. 꼭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서 예쁘고 고른 하얀 이를 드러내며 얼굴 가득히 웃음을 짓고 있는 당신의 모습을 자주 보고 싶습니다. 5월엔 당신에게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왠지 모르게 좋은 기분이 자꾸 듭니다. 당신 가슴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담긴 5월을 가득 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5월을 드립니다. 왜 이 시를 소개하려고 하셨을까요? 5월 하면서 시집을 떠들다 보니까 오광수님이 장미를 만발한 5월을 가득 드린다고 해서 이 장미를 나만 간직하지 않고 애청자님에게 나눠드리려고 들고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이 5월 되면요, 이 장미의 계절이라고 하고 또 계절의 여왕이다라고 하잖아요. 황국님은 이 장미를 사 보신 적이 있으세요? 당연히 사봤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장미꽃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황국님 장미꽃 많이 사서 선물 많이 하셨어요? 제가 장미를 좋아해서 네. 와이프한테도 몇 번 드리고 다른 분에게도 드린 것 같아요. 되게요. 이 꽃을 선물을 받으면 반응이 좀 각각 다르잖아요. 그래도 대부분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왜 샀냐 이런 말씀은 아직 안 들어보셨죠? 그 정도로 무지막지하게 보내지는 않거든요. 그렇군요. 5월하고 장미하고는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도 5월에 같이 피어나는 그 아카시아 꽃이 생각이 나요. 우리 어렸을 때 네. 아카시아 꽃 많이 따먹곤 했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네. 네. 사실 뭐 5월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다른 건 있겠어요. 그냥 일상의 연속 아니겠어요? 네. 근데 이제 특별히 5월 하면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또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5월이면 누구에게나 좀 바쁜 달이긴 한데요. 특별히 5월에 어떤 기억나는 일 있으세요? 한국에서는 5월을 많이 생각하고 그때는 더 풍성했던 것 같은데 미국에 살면서는 5월이라 특별히 더 생각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5월 달에 아들 생일도 있고 와이프 생일도 있거든요. 그거 말고는 특별히 생각나는 게 익살이라는 걸 못 만들고 사는 것 같아요. 제가 누구처럼 꼭 스페셜한 걸 많이 만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오래오래 기억남을 텐데 그냥 일상에서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라서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스페셜하게 뭐 그런 게 참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미국에서 살아가는 삶이요. 공연이 바쁩니다. 뭐 특별히 어떤 일을 해서 바쁜 게 아니라 그냥 공연이 바빠요. 특히 우리 황국님께서는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 안에서도 굉장히 바쁘실 것 같아요. 특별히 다른 무슨 스페셜한 거를 만들지 않아도 장사하는 것도 바쁘고 동생들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바쁘고 협회에 나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그렇고 대체적으로는 별로 한갈 틈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긴 해요. 근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막 바쁘게 살다가 집에 들어가서 하루를 정리를 하면서 바쁘게 살았으면 오늘 하루 잘 살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저도 그렇게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느 법률스님이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목이야 이러면 그날 하루는 아픔으로 시작이 된대요. 눈을 딱 뜨면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떴습니다. 이러면 하루가 달라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첫 생각이 어떤 거냐. 그게 참 중요하다라는 말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우리 황국님의 아침은 어떠실까요? 늘 건강한 편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조금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건강한 편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아직까지는 이렇게 피곤하다 그런 적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많이 움직여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할 틈조차도 없는지도 모르죠. 네, 그렇다면 그 말씀은 우리 황국님의 하루는 참 활기차게 시작을 하신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다고 봐야 되죠. 네, 심심하지는 않아요. 그렇군요. 우리 황국님께서는요 굉장히 부지런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 편으로 이제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는 그렇다고 봐야 되죠. 이제 5월이 되면 뭐 5월뿐이 아니라 뒷마당에 텃밭도 가꾸고 계십니까? 텃밭은 아니더라도 집 주위에 터가 좀 있으니까 나무도 있고 예 가꾸죠. 주위에 어느 분이요 이렇게 뒤에 그 텃밭을 분양을 받아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 정도면 손이 많이 가죠. 네, 그래서 하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쁘고요. 허리를 필 데가 없지만 그래도 저녁 때 돌아오면 참 뿌듯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농사를 져보면 그러니까 많이 짓는 건 힘이 들지만 조금씩 하는 거 지어보면은 참 씨를 뿌리고 오미 트고 그런 거 그러고 또 그 가꾼 거를 내가 먹었고 그러면 참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도 이제 약간 느끼는데 제 동생 같은 경우는 거의 채소를 자기가 쳐서 자기가 먹어요. 이게 보면 항상 바쁜데 좋아해요. 네. 되게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요. 나의 먹거리를 위해서도 농사를 짓지만 또 나눠주는 기쁨도 졸솔하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농사꾼들은 정말 힘이 들고요. 네.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그렇게 조금씩 하시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한테는 여유로운 거고 정말 농사를 지시는 분들은 농사를 제가 접어서 하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여유를 즐길 수 있을 정도면 참 좋은 거죠. 그러네요.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황국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참 이때쯤 되면 참 아쉽습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좀 더 좋은 시 많이 듣고 싶었는데요. 다음을 기약하기로 하고요. 이제 황국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께 인사드리시면서요. 이제 방송을 마치도록 하지요. 다행이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5월이 돼서 제가 좋아하는 시를 들고 나와서 이 시를 애청자들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와 수필과 음악과 황국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제 끝곡으로 흐릅니다. 버스커가 부릅니다. 벚꽃 엔딩 들으시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박희옥이었습니다.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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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우리 같이 걸어요 이 거리를 밤에 들려오는 자작 노래 어떤가요 오예 몰랐던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떨림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oh yeah
사랑 노래 어떤가요? 사랑하는 그대와 단둘이 손잡고 알 수 없는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바람 불면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또 울렁이는 기분 탓에 나도 모르게 바람 불면 저편에서 그대여 네 모습이 자꾸 겹쳐. 사랑하는 연인들이 많군요. 알 수 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흩날리는 벚꽃잎이 많군요. 좋아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질 이 거리를 둘이 걸어요. 그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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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여. 정다운 소리 고향의 소리 AM 14501230